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이야기를 해설해 드리고 있는 이철입니다. 중국이 타이완 근해에서 여러 가지로 군사적 행동을 해온 것은 벌써 이제 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일관되게 지속해 오고 있죠. 근데 이번 군사훈련의 경우에는 타이완을 위협한다는 의미보다도 중국 군부 내부를 안정시켰다는 이제 그런 목적이 더 클 것이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년 그 하반기에 중국 내에서는 그 군부 로켓군을 대상으로 해서 대규모 숙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을 비롯해서 많은 장성들이 사라졌죠. 그것은 곧바로 그 단기간 내에는 군부가 동요돼 있을 거라는 그런 추정을 뒤따르게 했는데 이제 그 로켓군에 대한 정리가 대충 끝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일 전에 시진핑 주석이 로켓군 부대를 직접 방문해서 군심을 안정시키는 이제 그런 이벤트를 갖기도 했고요. 이번에 타이완을 전면적으로 포위하면서 벌어진 군사훈련의 경우에도 이제 중국의 군부가 제 모습을 찾았다. 정상적인 작전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것들을 내외에 알리는 이제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는 사실 언제부터 따지느냐에 따라서 그 시각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교적 잘 아는 근대로 이야기를 하면 타이완은 이제 중화민국이죠. 우리가 타이완이라고 부르지만 정식 국호는 중화민국이고 특히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하기 전에는 혈맹 관계라고 해서 굉장히 돈독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타이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도 사실은 최근 한 20, 30년에 불과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자유중국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고 그래서 타이완이라고 부르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적으로 타이완 섬을 지칭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명칭이라기보다는 지방의 명칭으로 인지되는 면이 있고 최근에 와서 타이완이라고 하면은 중국이 아닌 중화권 국가라는 뜻으로 이제 사용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두 나라는 분명히 청나라가 망하고 나서 손문 선생이 혁명을 일으켜서 세운 중화민국의 적통을 잇고 있고 그 한갈래에는 지금의 중화민국으로서 타이완에 소재해 있고 그 중화민국과 싸워서 중화민국을 타이완 쪽으로 밀어낸 중화인민공화국이 지금 대륙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이완과 중국을 지금 시점에서 다른 나라 취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통일과업을 완수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통일과업이 그렇게 중요한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분명히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통일의 적극적인 태도는 아닌 것 같죠? 언젠가 자연스럽게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태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 목표라고 하는 두 가지 역사적 사명이 있다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가 누구나 이북식으로 얘기하면 네 밥에 소고기국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경제적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자욱한 사회의 건설 이것이 하나고 다른 하나가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건설입니다. 그런데 그 현대화 강국의 건설이라는 그 명제 안에 조국 통일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국이 통일돼야 되고 그래서 타이완을 통일해야 된다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이든 타이완이든 우리나라든 북한이든 조국 통일은 당연한 명제로 되어 있죠. 그것을 이제 가시권 내에서 정말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될 텐데 중국은 이제 본인들이 두 가지 상황이 있어 보여요. 하나는 중국 공산당 자신이 굉장히 소수였던 집단이었습니다. 소수 집단이고
소위 그 유명한 연안장정이 끝났을 때 뭐 2, 3천 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날 중국 대륙 전체를 통치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 시각에서 봤을 때 타이완이라는 존재, 이질적인 체제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가 전략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이 이제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해서 나가는데 강대국이 되는 데는 경제력도 있지만 정치력도 있지만 그 경제력과 정치력을 뒷받침하는 것 중에 큰 요인이 군사력이죠. 그래서 군사 강국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그 분단 상황은 거기에 큰 장애가 되죠. 무엇보다도 중국 공산당의 시각에서는 조국 통일의 과업을 달성한다는 것을 무슨 GDP 0.2%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경제적 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을 통일해야 되겠다. 한반도를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통일의 이익이 2조 3,765만 원이면은 하고 2조 3천만 924원이면 안 하느냐? 그렇게 따질 문제는 이제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긴 안목으로 보면, 긴 안목이라고 하면 100년씩 놓고 보면 22세기가 됐을 때 통일 중국으로서 22세기를 맞는 장면과 분단된 중국으로서 22세기를 맞았을 때 어느 쪽이 중국의 무궁한 발전에 더 가까운 것이냐, 그런 식으로 본다면 아마도 통일이라고 보겠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재 우리 한국 사회죠. 심지어 양안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도 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양안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은 틀림없이 참전하게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그리고 일본의 자위대가 이 양안전쟁에 참여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한국은 주한미군의 베이스가 되고 미국이 공격받을 경우에 주한미군도 공격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공격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우리도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혼란된 상황 속에서 참전 여부, 또 어느 정도 참전을 하느냐, 참전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컨센서스, 중지를 모으는 일 없이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아서 걱정이 매우 큽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점령을 하게 되면 이 점령이라는 말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타이완을 점령해서 타이완 섬에서 전투가 계속되는 이제 그런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타이완이 이제 완전히 함락이 돼서 중국의 일부분이 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타이완의 산업은 중지하겠죠. 타이완의 생산 체제는 정지하겠죠. 그러면 타이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TSMC의 반도체, 파운더리 공장이 멈추는 것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만 놓고 보았을 때 수십 조 달러의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을 미 CIA 또 미국 정보부처가 내놓은 바 있고요. 이것이 완전한 점령으로 끝나게 된다면 중국의 승리로 끝나게 됐을 때에 그때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가 어디일 것 같으냐라고 했을 때 양안전쟁이 일어나면 1차적인 피해는 중국이 제일 크고 그리고 중국 외의 국가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국가로는 한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안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상 전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이 뒤틀린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공급받을 걸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공급을 할 걸 제대로 공급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것은 어딘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어딘가로 수출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가장 피해가 크다는 뜻이 되고 그것은 우리처럼
경제의 상당 부분을 수출과 수입으로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나라가 가장 피해가 클 수밖에 없죠. 게다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말이죠. 지금 적어도 바이든 행정부와 바이든 외교 정책을 승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해리스 정권이 만일 들었습니다면 양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참전을 거의 기정사실로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와 공화당의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불가 예측성이 좀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이 참전 쪽으로 지금 대부분 가 있고 국민들의 여론도 그러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참전할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완을 공격하면서 미국과 충돌하게 된 것만으로 중국은 상당한 데미지를 입게 될 겁니다. 전쟁으로 인한 데미지,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틀림없이 서방이 중국에 대한 여러 경제 제재, 기술 제재, 각종 제재를 가할 텐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공격한다든가 한국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무력 사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축과 준비가 다시 있어야만 가능할 겁니다. 한반도를 타겟으로 삼는다는 건 옆에 있는 북한도 굉장히 자극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또 일본도 그것을 자제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러시아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타이완을 병합하는 것까지야 조국 통일이라지만 한국을 공격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전쟁 행위가 되는데 그럴 이유가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이 만일 타이완 합병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일단 현재 지도부는 물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일 거예요. 그보다 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공산당 일당 전제 정치 체제가 바뀔 리도 만무하고 또 아마도 뒤이어서 들어서는 다음 지도부가 그러면 이제 타이완을 통일한다는 생각을 버리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타이완 해협은 물론이고 남중국해, 동중국해가 모두 전쟁 유역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해상 무역 통로가 큰 혼란을 겪게 되겠죠. 게다가 타이완의 TSMC 같은 파운더리가 동작을 멈추게 되면 전 세계의 하이테크 회사들이 모두 영향을 입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AI, 엔비디아의 AI 칩도 타이완의 TSMC가 생산을 하죠. 애플의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갑자기 그러한 최첨단 반도체 생산이 중지됐을 때 그럼 전 세계는 어떤 상황이 오겠느냐? 상당한 혼란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하이테크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큰 혼란이 올 겁니다. 그건 사실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그런 일이 될 텐데요. 중국의 입장이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완의 입장이 바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나 타이완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은 아마도 미국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 미국의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양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이야기를 지난 한 2, 3년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를 대비한 우리의 준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최소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대략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중지가 모아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양안 전쟁의 위험에 대한 그런 우려는 이제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단계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만일에 양안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모두들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사회적 논의가 시작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분명히 밝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